안녕하십니까. 아, 주절주절 오디세이. 어, 이제 첫 시작이죠. 수랑. 음, 이제 오디세이를 쭉쭉 한번 펼쳐나갈 텐데, 뭘부터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어, 또 잘 뭐 대응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뭐 현대 사회, 대한민국 현대 사회의 특징을 뭐 어떻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많이 있겠죠. 어, 다양한 영역에서 뭐 정치의 영역, 또 뭐 경제의 영역, 뭐 문화의 영역, 사회의 영역, 예술의 영역, 뭐 기술의 영역, 뭐 다양한 아, 영역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오디세이 처음 할 때 나름대로 하나 가장 큰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키워드들은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IT,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우리 사회에 구멍이 뻥뻥 뚫린 곳들, 뭐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글로벌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글로벌하게 영향을 받겠죠. 세계의 그런 경제 상황, 알고리즘, 유전자, 키워드가 엄청 많더라고. 근데 그런 키워드 사이에서 뭔가를 뽑아내기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조금 과감할 필요가 있죠. 제가 뽑은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많은 키워드,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은 그걸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자본주의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점이 잡혀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이 인간이 뭐 어떻게 만들어낸 문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많이 이렇게 뜯어 고치면서 이렇게 쓰곤 있지만은 결국은 가장 최근 발자국인 것 같아요. 아유, 오랜만에 말을 하려니까 말이 되게 안 되네. 비도 좀 오고. 자,
근데 이제 자본주의는 어디에서 들어왔죠? 지금 보면은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이 경제 질서는 자본주의 그 질서 내에서 장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안 돼서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고,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러시아가 뭐 그건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자본주의가 세상을 뒤덮고 있죠. 이제 구공산권이라고 해도 최소한 아니 뭐 구건 아니면 현재건 한때 공산권이었던 곳이라고 해도 그 어느 곳도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이 돈과 길과 돈, 요 흐름 안에 들고 싶어 하고, 이를테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노선 전환을 하고 나서 뭐 도이모이 이렇게 해서, 중국도 뭐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죠. 흑묘 백묘 하면서 이제 많이 성장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성장하고 성장 잠재력도 높고, 거기 이제 인구나 땅덩어리 이런 것이 뭐 상당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서방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도 뭐 그냥 다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먹고 살려면 그걸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 이 사람 사피엔스 역사의 뭐 이렇게 계속 걸어왔을 거 아니야. 걸어온 데에 지금 후반부에 찍힌 발자국, 맨 마지막 발자국, 이 이제 글로벌한 그런 자본주의 문화라고 합시다. 자본주의는 뭐 경제 시스템일 수 있지만 넓게 봤을 때 그게 이제 찍힌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의 그 본성하고도 사실 맞고, 그리고 문명이 지금까지 이제 발달해 오는 과정에 보면은 그런 요소들이 있죠.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출발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처음 출발을 하면 한 몇 년, 한 20만 년 가야 되나? 4만 년 가야 되나? 한 12,000년 갑시다. 12,000년. 여러분, 투르키에 거기가 이제 자 요쪽이 지중해예요. 지중해면은 요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겠네. 그죠? 뭐 그리스, 로마, 뭐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뭐 있겠지. 그리고 요쯤에 투르키에가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쯤에 아라비아 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쯤에 아프리카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 미간 부분, 투르키에
아나톨리아, 제목이 아나톨리아를 넣을까? 아나톨리아에서 기원전 한 10,000년 전쯤에 신석기 어, 혁명을 그 사람들이 했다기보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죠. 지금 비가 살짝 오는데 농경은 크게 두 가지예요. 기후하고 강수량. 요걸로 이제 뭐를 경작하고 몇 번 경작하고, 아니면 여긴 경작이 안 된다, 그냥 예전 방식대로 수렵과 채집. 그 이전에는 늘 그걸 했고, 그 이후에도 대부분의 지역은 다 수렵과 채집이야. 왜? 아나톨리아 요 부분이 기온이랑 강수량이 적절해가지고, 소아시아라고 보면 돼요. 소아시아. 적절해가지고 그냥 자라. 그냥 먹을 게 살아 있어. 그러니까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명이 문명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문명의 토대가 주어진 거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부분적인 게 아니라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이를테면은 이 자생적으로 농경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기온과 강수량, 이거는 이제 지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여러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많은 부분이 지금도 자연재해, 우리가 예전보다 잘 대응하는 거지. 무시무시하잖아요. 쓰나미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기후변화 같은 거 대처 잘 못하고. 근데 그렇게 될 만한 곳이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곳에 전 세계적으로 북아메리카의 일부, 그리고 이 지중해를 둘러싸는 곳의 일부, 이 정도만 자연적으로 뭔가가, 그게 무엇이 됐건, 이를테면은 이쪽에는 보리, 귀리 이런 게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참 건너가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북아메리카 이쪽에는 옥수수, 강낭콩 이런 것들이 이제 차생적으로, 지금도 그래서 그쪽은 옥수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럼 거기도 아즈텍, 마야 잉카는 조금 이제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게 있었는데 왜 그거를 안 다루고, 이 아나톨리아 이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는 서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가냐? 메이저한 영향을 지금까지 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본주의, 지금 이게 제가 공산주의와 대별되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문화로서의 자본주의, 대중문화 같은 거 다 자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자본주의적인 거고,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하는 것도 자본주의적인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그 동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동네를 출발지로 한번 출항을 해보겠다, 그 얘기죠. 자,
아나톨리아. 아, 지금 터키는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말한 거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터키 사람들이 살고 있진 않았죠. 터키는 돌궐족이잖아요. 우리랑 가까운 동네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서 뭐 셀juk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투르키예로 이제 여기 하니까 그거고, 거기에 이제 누군가 살았겠지. 그리고 잘 되네. 그러니까는 뭐 풍족하게는 못 먹어도 어느 정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정착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정착을. 그 전에는 떠들어야 돼. 다 떠도는 거야. 그 정착되는 곳이 이제 메이저한 곳에 몇 군데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곳은 다 떠돌아. 수렵채집이야. 아주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아나톨리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오래된 문명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거기를 발상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발상지는 이제 비옥한 초승달지대,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랑 또 나일강, 이집트, 그러니까 중동과 이제 서남 뭐 아프리카 그쪽, 정체성적으로는 이제 현재 거기가 같이 묶이는 곳이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뭐 문명이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일단 아나톨리아에서 그 경험을 한 거야. 경험을 하니까는 그때는 멜서스 말이 맞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느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야. 안정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나톨리아만 해도 고원이에요, 고원 약간. 그리고 이제 중동 지방도 위쪽 같은 경우에는 골란 고원 같은 데가 있죠. 시리아 쪽으로 이스라엘에서 시리아 쪽으로 넘어갈 때 그 예전 중동 전쟁 때 했던 데, 그러니까 고원지대도 있고, 또 이제 돌사막 같은 데도 있고, 또 기후도 뭐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고원이면서 좀 잘 자랐어. 근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어떻게 돼요? 딴 데도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나?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재배하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인간이 이제 한 3만 년 전에 지금의 하드웨어 머리를 가졌는데, 한 10,000년 전쯤에 이제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나도 이게 지금 너무 인구 밀집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디 근처 적당한 자리만 있으면은 해볼 수 있겠네. 이거 보니까는 춥고 덥고 요거 하고 비 오고 이것만 어떻게 잘 되면은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 고원에서 이제 평지 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말했던 아나톨리아죠. 이쪽으로는 못 가. 이쪽은 바로 이쪽은 그 흑해가 있어요.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여기 있는 거. 참 편집 없이 지도를 얼굴로 하려니까는 좀 그렇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 이쪽으로. 밑에가 조금 이제 그들이 보기에 좀 나은 곳이야. 다른 사방팔방 이렇게 봤을 때 위쪽은 일단 막혀 있고, 양 옆쪽에 그들이 봤을 때 좀 힘들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뭐 하나 자연스러운 데서 터득했던 게 있는데, 농경이라고 하는 걸 터득했는데, 목축도 일찍 터득하죠. 그쪽 동네, 중동 쪽 동네는, 아나톨리아 근방은 거기가 가장 빨라요.
문명이. 근데 내려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는 왜 밑으로 갔을 것 같아요? 비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더 힘들지. 그러니까 비 대신에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거야. 밑에 보니까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또 더 가니까는 나일 강이 있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문명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바로 치수, 관계. 물론 양쪽은 좀 달라요. 이쪽은 그러니까 거기가 같은 초승달 지대지만은 윗부분은 진짜로 치수 관계를 하는 거고, 밑에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뭐 굴곡이 없어. 굴곡도 없고 지중해랑 홍해로 딱딱 이렇게 잘 막혀 있어. 그리고 강도 그냥 고다. 그러니까는 범람하는 걸 막고 막 치수하고 관계하고 이게 아니라, 아, 범람을 시키자. 범람을 시킨 다음에 완전 비옥해져. 비료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쪽에서 많이 났던 그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첫 단추에서 볼 건 뭐냐면, 결국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 오디세이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까지 오는 데에 많은 얘기들, 뭐 역사 얘기만 할 건 아니고 이게 제가 미리 찍어 놓았는데 다양한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끊이지 않게 며칠에 한 번이 됐건 뭐 얼마가 됐건 끊이지 않게, 요거는 다른 잡동사니들 올리는 거랑 관계없이 올릴 생각인데, 그쪽에 문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집트는 그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왕국마저도 굉장히 일찍 막 기원전 한 3000년 이전에 이미 제대로 된 왕국이 세워져. 원래는 이제 그 전부터 거기는 왕국이 있었어요. 상, 하. 제가 지금 어디가 이집트가 되는 거지? 아, 여기가 이집트가 되겠네.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콧물이 아니라 나일강이 흐르는데, 여기가 사실 하류잖아. 하류가 상왕국이 되고 상류가 하왕국이 되는데, 상왕국이 이제 통일을 해버리는 거야. 통일을 해서 이 메네스라고 하는 양반이 이제 왕이 되지. 통합장이 되는 거야. 다른 데도 문명은 있었는데 계속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런 왕국이 그때 이미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죠. 기록에. 그리고 그 왕국은 엄청나게 오래간 왕국이죠. 중간에 이제 중간 얘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발점을 한번 봤어요.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는 자연적으로 농경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진 곳이었고, 그 노하우로 좀 괜찮은 데로 가. 그 괜찮은 데는 비를 대신할 게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물이야. 그리고 물을 치수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생하는 거지. 뭉쳐서 부족이 되고, 그 다음 심지어는 이집트 같은 경우 왕국까지도 굉장히 일찍 되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